시간을 소비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술이죠. 방법이죠. 스킬.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적은 시간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 일생은 일정합니다. 일생은 60년, 80년 일정하죠. 일정한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과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도 이루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이루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적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데 적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일생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뒤가 달라지고 선호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가는데 나는 못 가고, 저 사람은 높이 가는데 나는 높이 날지 못하고, 그것을 대개 보통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능력이다 하는 것은 자괴감을 갖는 겁니다. 그게 야 나는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야. 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잘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나는 그 방법을 아직 모르니까 저 사람보다 늦은 것일 뿐이지, 내가 능력이 없거나 못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못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능력이 없고 못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는지 못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회자되는 얘기도 하는데,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입니다. 어떤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뭐 그 아들이 귀엽겠죠. 아들이 귀엽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지금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로, 우리 어머니들 하는 말 있잖아. 에이씨 너희는 뭐 어떻다든지. 그런데 그 어머니는 빌어먹으려는 소리를 자주 썼던 모양입니다. 별 뜻 없는 거죠. 별 뜻 없는 거지만 그게 별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귀여우니까 야 너 훌륭해 줄 거야. 그보다도 어머니는 빌어먹으려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그분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옛날부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 말이 각인, 잠재의식에, 지금 잠재의식을 배우고 있는데 잠재의식의 각인이 딱 되면 그대로 됩니다. 보면 아들도 그냥 엄마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좋아도 빌어먹을 놈, 나빴을 때도 빌어먹을 놈, 얘 빌어먹으나 밥 먹어라, 빌어먹을 놈, 공부나 잘하지 뭐 빌어먹을 놈, 뭐 별거. 자관 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서울대에 갔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취직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일 하는 일마다 잘한대. 자기보다 모든 사람은 잘 돼서 기업도 하고 아주 잘 사는데, 자기는 무슨 일만 해도 될라나 하다가 안 돼. 될라다가 안 돼. 그래서 답답하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남에게 뒤질 것도 없는데 일이 안 돼. 그렇다고서 연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를 막 써서 아는데도 자꾸 안 돼.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상담을 찾아서 상담을 한 결과 이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제 집안 얘기도 나오고 늘 뭐 어머니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일상적으로 듣고 살았다는 얘기도 이제 자연적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것에 착안을 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 머리에 각인됩니다. 각인이라고 해서 탁 박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면 잠재의식에 각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아예 빌어먹을 놈,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빌어먹을 놈이라고 했으니까 잘 되려면 잘 되는데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빌어먹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쪽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뭐 최면 치료도 오고 그랬습니다. 하는 사람이 최면 속에 들어가서 암시를 바꿨어요. 엄마는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아들을, 이 능력 있는 아들을 빌어먹으라고 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아마 빌어먹을 놈이라는 소리를 말 뜻은 정말로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바꿔서 반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라 벌어먹을 사람입니다. 점 하나만 거기다 붙이는 거야. 말을 다 바꾸면 혼란스러우니까 혹시 벌어먹을 놈, 잘 벌어먹을 만 소리를 빌어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놈이다. 엄마는 벌어먹을 놈 하셨습니다. 수면 속에서죠. 잠재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벌어먹을 사람이다. 왜? 어머니가 벌어먹을 놈이라고 평소에 했으니까. 나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벌어먹을 사람이다. 나는 벌어먹을 놈, 벌어먹을 사람. 그럼 뭐 10번, 20번 되뇌게 해서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건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바꿔주고 난 뒤에 깨워요. 이제는 당신은 벌어먹을 놈이다. 벌어먹을 사람입니다.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빌어먹을 놈이란 기억이 없어지고 벌어먹을 놈이라는 기억이 탁 박힌 거예요. 엄마가 나보고 벌어먹을 놈이라고 했어. 난 벌어먹어야 돼.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때부터 무지무지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벌어먹을 수 있죠. 말이라는 건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한테 어떤 소리를 듣고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바꾸십시오.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말을 조심하게 잘하십시오. 물론 사랑하는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다른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표현을 빌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벌어먹으려고 보다는 더 좋은 말이 또 있죠.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머리 좋으니까 뭐든 영어 잘 돼.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자란 아이는 뭐든지 하면 잘 됩니다. 뭐든지 하면 성공합니다. 100%가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운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러한 원리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G는 PST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공식입니다. G는 그레이드고, 이건 이제 점수죠, 점수. 지금 공부니까 점수고, P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마다 다 능력이 다르죠? 어떤 개인이야, 그것은. 그 다음에 S는 스쿨, 학교, 또는 선생님, 사회, 나를 가르치는, T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고등학교 때 옛날부터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60년 전에 65년 전에 나왔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고등학교 뭐 15세에서 8세니까 그때 나왔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잠 많이 자면 떨어진다. 사당 오락이라고 그러죠.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4시간을 자는 거야. 근데 똑같이 모든 학생들이 4시간을 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도 학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은 위신이 있으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서울대학에 많이 들어갔더라. 그럼 그 선생님은 유명해집니다.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 선생님을 모셔오려고 모든 학교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죠.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잘했어. 근데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싸움인데 그래서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4시간만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저도 고등학교 선생님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아침에 선생님도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수업하기 시작합니다. 10시에 수업 끝납니다. 학생들은 자율학습 한두 시간 더 하고 12시에 갑니다. 가서 4시까지 자고 5시에 밥 먹고 학교 6시까지 옵니다.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자율학습하고 7시부터 또 공부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다면 시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안 돼. 자는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니까 무슨 탓을 하죠. 탓. 이제 내가 잘 안 되는 탓을 해. 머리가 나쁘다. 운이 없다. 뭐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잘한다.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어난 능력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 능력은 100% 중에 2%밖에 안 됩니다.
얘네 그 어떤 분이 그랬죠? 천재도 1% 노력과 1% 운과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운이란 건 1%밖에 안 된다.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선생님도 너 열심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다 어쩔 수 없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간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 머리를 이렇게 본떠서 만든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죠? 처음에 1900 이제 우리 한국 얘기로 내가 1980년도 80 몇 년도에 박사학위를 해서 논문을 타자기로 썼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없으니까 타자기로 타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286이라고 해서 아주 원시적인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대우 컴퓨터, 물론 미국은 좀 더 빨리 나왔지만 한국은. 그래서 그걸 사서 하는데 키워서 스위치를 넣고 부팅을 저게 종이 같은 걸 집어넣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게 부팅이 되면 뽑고 또 다른 걸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속도도 늦고. 그런데 타자를 하면 한번 탁 오타가 찍히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걸 화이트로 지우고 그 자리를 정확히 맞춰서 다시 찍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컴퓨터를 써보니까 탁 치다가 틀리면 그냥 지우고 바꾸면 돼. 그리고 쓰고 나서 인쇄하면 바로 나와. 읽어보고 또 고칠 수 있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논문은 타자기로 한 이유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배우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때도 신기했지만 지금은 더 신기하죠. 지금은 이게 전화인지 컴퓨터인지 요새는 다 또 AI 기술까지 다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보면 윈도우를 연다고 그랬죠. 지금 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를 2개 열어놨습니다. 요거 하고 내가 강의할 거 2가지 또 있습니다. 요거 열어놨잖아요. 이제 여기 가르치려고 2개를 열어놨습니다. 윈도우를 2개를 열어놨는데 10개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2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10개를 열면 한 번에 10가지가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열고 하면 하나밖에 못해요. 이게 2가지를 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야. 이제 최면이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잠재의식을. 그래서 잠재의식에 접근해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을 복습한다. 창을 2개 여는 거야. 영어를 공부하면서 잠재의식으로 수학을 복수하게 명령하는 거죠. 창을 2개만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모를 때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했죠. 내 말 잘 안 들으면 다른 거 옛날에는 실제로도 그랬어요. 잘 듣다 보면 다른 게 안 들려. 지금도 그러죠. 뭘 책을 보다 보면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려. 우리들을 얘기입니다. 우리 9세대. 그래서 막 공부하다 보면 어머니가 뒤에 와서 뭐라고 하는데 몰라. 그러면 야가 책 속으로 들어갔네 하고 어깨를 탁 쳐다보면 뭐 과일 깎아온 걸 들고 계십니다. 먹으면서 하라고. 이게 어머니가 들은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런데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의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두 가지 공부하냐고 하나를 껐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면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요. 못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은 두 가지, 아니 몇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리 능력이.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장막하고 소리가 없으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주의 집중이 더 안 돼.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윈도우 시대입니다. 윈도우를 많이 열어야 돼요. 많이 열수록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열려면 어떻게 되냐? 네. 그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그 학습 시간 얘기 있습니다. 학습 시간도 그래서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데 24시간이 아니고 여기다 윈도우를 하나 열었을 때 24시간이죠. 두 개 열으면 48시간 되잖아요. 세 개 열으면 7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윈도우를 열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어떤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은 수백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연습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나는 윈도우 하나만 열을래. 그럼 그 사람은 24시간이야. 나는 또 하나 윈도우를 열어야지. 연습을 많이 해서 윈도우를 열어. 즉 음악을 들으면서도 공부하고 뭘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글 쓰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그레이드라는 건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은 나는 그렇게밖에 못, 윈도우를 하나밖에 못 열었는데 두 개를 열 수 있다. 그러면 능력이 달라지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 빛을 본다,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혀로 맛을 봅니다. 이렇게 알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틀렸습니다. 눈으로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눈에서 빛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이라는 건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컨버터예요. 그건 기계일 뿐이야. 눈에서 보는 게 아니야.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 그 전기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갑니다. 뇌도 신경 다발이지만 뇌로 가서 뇌에서 특히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가서 거기서 분석을 해요. 아, 파랗구나, 빨갛구나, 희미하구나, 크구나, 작구나. 거기서 다 뇌에서 보는 겁니다. 시각을 보는 부분을 시각령이라고 해요. 시각령에서 시각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감각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바꿔야 돼요. 귀에서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귀에서는 소리의 자극을 전기로 바꿔서 청각용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정보하고 분석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빨갛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파랗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빨개 썼는데 아니야 왜 파랗게 썼어.
여기서 판단에 따라서 그 파랑이라는 걸 지극히 원했다면 어떤 자극이 파랑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판단이니까 막 그것은 좀 더 깊은 얘기지만 깊은 얘기니까 어쨌든 후광명에서 뇌에서 냄새 맡고 뇌에서 소리 듣고 뇌에서 빛을 보고 뇌에서 맛을 아는 거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눈, 코, 귀, 혀 이런 건 컨버터입니다. 전환기, 변환기 하나의 기계나 똑같아. 변환기 전기로 바꿔주는 것. 빛을 전기로, 소리를 전기로, 맛을 전기로, 냄새를 전기로. 네? 브레인이 그러니까 눈이 보고 귀가 소리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을 보는 게 아니고 브레인이 빛을 보고 브레인이 소리를 듣고 브레인이 냄새 맡고 브레인이 맛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서냐면 잠재의식에서 합니다. 자, 잠재의식이 뭐냐? 심리학에서 우리 특히 최면학에서 잠재의식 그러는데 잠재의식은 의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생각이라는 소리나 같고 이건 마음이라는 소리와도 같고 다 같은 소리예요. 또 종교적이나 이런 데서 이걸 영이라고도 하고 영성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얘기 어떤 신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성도 잠재의식이고 또 정신, 정신, 신입니다. 정신이어서 신이요, 귀신 이런 거. 이것도 잠재의식.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의식은 어떻게 보면 둘로 작용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지금처럼 그걸 일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의식. 잠재의식. 그래서 이걸 이제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은 생각이고 마음이고 영이고 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의식의 10%는 일반 의식이야. 이게 보통 때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때 생각하고 잠재적인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게 나아요. 잠재의식은 90%예요. 합쳐서 이제 의식인데 이 의식이 이게 나입니다. 나. 이게 나야 나.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인 줄 알아요. 이게 나 아닙니다. 나는요 나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5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3차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나는 이게 3차원 물질인데 이것은 내가 지구 3차원 세계에서 살려고 보니까 3차원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로부터 마음대로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집입니다. 이거 내 몸은 집이야. 나의 집.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죠? 똑같아요. 날 때부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냥 아주 병이 들고 힘든 사람도 있고 나쁜 집을 받느냐 좋은 집을 받느냐 하는 것도 이제 어떤 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은 집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집을 받아가지고 나쁘다 아니라 좀 좋지 않은 집 병든 몸 허약한 몸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죠. 내가 허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야. 집이 좋은 거지. 나의 집이 좋고 나의 집이 허약한 거지 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있는 그때 그 한도 나는 생물로서 작용합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면 무생물이 돼요. 물질이 되어버려요. 죽는다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하니까 살아있는 거고, 내가 떠나버리면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운전수가 있어야 자동차 가죠. 갈 때는 자동차예요. 운전수가 내려버리면 그게 자동차입니까? 쇳덩어리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의식은 일반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막 그러는 거고, 잠재의식은 그런 받아들인 것을 이 속에 다 저장합니다. 한 번 저장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최면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아까 빌어먹을 놈, 보통 잠재의식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빌어먹게 됐어요. 그걸 최면사가, 능력 있는 최면사가 벌어먹을 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됐어요. 한 번 잠재의식에 기억된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0% 일반의식, 마치 큰 얼음 덩어리가 바닥 위에 떠 있는데, 조그만히 떠 있어. 아, 저 조그만하네. 배로 부딪히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9배나 더 큰 것이 물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여기서 보기엔 이만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한 거죠. 배가 깨집니다.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 잠재의식 기능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스쳐 지나간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당신의 경험대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기록 저장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근데 바꾸는 방법은 있죠. 자, 세 번째, 잠재의식의 저장 정보 능력은 초대형 컴퓨터보다도 대형이고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정밀합니다. 지금 AI 때문에 세계가 들썩입니다. AI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어떤 정보를 기계에다 저장해야 되겠는데, 이런 컴퓨터는 안 돼. 컴퓨터에 저장하는 건 얼마 안 돼. 몇 기가, 이거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우리 여 주위에 있는 이 땅, 넓은 땅, 메디커, 여기에 큰 공장을 쳐서 거기에 몇만 개의 GPS를 놔야 돼요. GPS입니까? 요새 만든 그걸 사다가 넣어서 저장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한 6만 장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엄청난 크기의 공장이 들어서야 되고, 그걸 돌리는데 전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뭐 이런 전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발전소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 전기가 들어가는 큰 컴퓨터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그걸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큰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한국에도 현대에서 저 새만금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공약하고 그러던데, 미국도 만들고 있고, 그거보다도 더 큽니다. 저장 능력. 우리 뇌는 요만하지만 아무리 많이 저장을 해도 뇌 저장 능력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뇌 저장 능력은 큽니다. 잠재의식은 순간 생생한 오감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이렇게 떠올 때는 색깔까지 다 기억해낼 수 있어요. 잠재의식은 뇌세포가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는 순간까지 활동합니다. 잠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인체의 모든 기관을 도저히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떠나면, 내가 떠나면 이것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질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몸을 떠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왜? 이걸 조절 못하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죽는다, 어떤다 그런 소리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어떤 얘기 있었냐면 죽는다는 소리도, 죽는다는 건 몸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몸을 보면 죽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다고 그러죠. 요새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탤런트들 70대, 80대 된 탤런트들 요새 많이 떠나지만요. 떠날 때가 되니까 갔다, 떠났다 그러죠. 우리는 떠나는 거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몸이 죽는 거지. 몸은 죽는 거지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의미를 잘 아는 동양 우리 한계의 철학에서는 죽었다는 말은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몸이 죽으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수가 떠나야지. 떠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경우와 몸이 죽어서 내가 떠나야만 하는 경우. 그런데 내가 떠나는 건 하나는 때가 돼서 떠나는 건 떠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겠죠. 시간이 있어요. 스케줄이 있어. 근데 시간이 안 됐는데 몸이 죽었어. 교통사고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뭘로 죽었어. 그럼 내가 떠날 수밖에 없죠. 몸에서 나왔어. 근데 아직 가지는 못해.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5차원의 우리 그 사람들 눈에, 우리 3차원 세계에서는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다 떠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가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귀신이라고 해서 꼭 나쁜 의미의 귀신만 아닙니다. 좋은 귀신도 있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 몸은 없이 정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죠. 그런데 5차원의 그들은 3차원 우리를 볼 수 있어요. 3차원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죠. 동시에, 그래 이 세상은 동시에 3차원의 세계이면서 5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도 있어요. 좀 얘기가 좀 드라마틱하니까 그런 걸로 드라마를 만들거나 얘기를 쓴 것들도 많죠. 어쨌든 그건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 의견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의식은 인체 모든 기관을 조절 통제하고 위험에 신속히 대처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얘기했고요. 그러면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바꾸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면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바꾸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 스스로 생각으로 하는 방법, 그걸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최면. 또 내가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타인 최면. 자기 최면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다른 사람 하기는 쉽습니다. 타인 최면도 이제 응시법이 있고 이완법이 있고 두 가지 법인데 자기 최면은 주로 자기 최면도 응시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완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자기 최면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재의식 활성화 최면 유도 기술, 이분은 적합하고요. 천재적인 천재들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옛날에는 용기만 있고 말이 크고 힘센 사람이 정치를 하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힘만 세고 용기만 있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미국처럼. 천재들이 이제는 정치를 해야 돼요. 힘이 필요 없어요. 머리가. 천재가 대통령을 해야 되고 천재가 장관을 해야 됩니다. 요새 나는 한국에서 그걸 봅니다. 극명하게 용기만 있고 만용 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가 이 세상에 를 지배하고 자기가 어떤 권한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탄핵됐잖아요. 그 사람은 구술을 했니 어쩌니 하지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특성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니까 그 모양.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는 장군들이 다 황제도 오고 통제했습니다. 쌈을 자르고 힘이 크고 몸이 장대한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지금은 몸이 크고 저처럼 배 나오면 장군 안 돼요. 장군 민첩해야 되니까 키가 크든 작든 날려보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로 싸우면.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내 견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법대. 머리가 좋았어요. 변호사도 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많이 압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다 알아. 그렇게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는 대통령 처음입니다.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다 알아. 다 하니까 사실은 옛날부터 자기보다 똑똑하고 머리 영리한 사람을 부하로 두는 것이 아니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 부하한테 치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학 교수나 이거 뽑을 때도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잘하는 사람 뽑으면 자기가 눌리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많이 오고 발전합니까? 그러듯이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진짜 천재들만 다 대통령 시켰어요. 네이버에 근무하던 천재적인 사장, 여자지만 중소기업부 장관, 뭔 장관, 다 천재들이에요. 또 젊은 사람은 AI, 요새 AI 시대니까 AI 담당 특별 비서관으로 그분도 있고 머리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해도 서울 올 사람들이 다 장관이 됐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이런 데는 다 천재들이야. 기업에 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천재들을 장관으로 두면 대통령이 천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 대화가 되지. 멍청은 대화를 못해요. 또 천재의 지도자는 천재와 대화를 하지 멍청한하고는 대화가 못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많이 바뀌고 지금 세계가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존재들이 많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러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인류가 얼마나 잘 살 텐데. 그런데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소련하고도 하지, 중동에서도 하지.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기가 다 썼어. 무기가 필요해. 근데 평소에는 무기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서. 근데 한국은 남북 통일이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잘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통일이 됐으면 한국도 지금같이 안 했을 거예요. 통일이 안 된 상태로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미사일도 막 몇만 개 있답니다. 한국이 중국을 침략할 수는 없어도 중국이 한국을 침략할 수는 없어요. 안 된답니다. 중국 다 부숴버리니까. 우리가 중국을 밀어 들고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중국이 한국을 밀고 올 수는 없어. 그래서 요새 전쟁이라는 건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강해져야죠. 그래서 탱크도 만들고 그것이 그냥 값싸고 질이 좋습니다. 그럼 그냥 굉장히 공장에서 많이 만들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요새 그런 나라들이 없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무기 좀 팔아달라고 비싼 탱크 팔아달라고 미사일 팔아달라고 그냥 사정사정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지 못해서 못 팔아. 한국만 떼부자주고 있습니다. 만들지를 못해서 못 판다니까. 다른 나라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 만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독일 같은 나라는 잠수함 만드는데 10년 걸려. 우리는 1년에 하나씩 만들어내. (10년) 후에는 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올해 당장 한 대 나오는 곳에서 주문해야지. 한국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옳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기회에 다른 나라들은 전쟁하고 막 사람이 죽고 힘든데 위기인데 한국은 이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진짜 세계에서 미국 다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어쨌든 그겁니다. 굉장히 이런 천재들이 미국에 많으니까 미국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최면을 하는데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최면을 들어갈 수 있는가. 11시 40분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쉬지 않고. 내가 먼저 잘해야죠. 다른 사람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는 거지. 내가 나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최면부터. 최면 원리는 최면이란 말이 조금 어떤 사람은 듣기에 좀 부담스러움이 많았어요. 최면 그러니까 사람을 쓰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기술인가? 네, 그게 아닙니다. 최면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서 쓰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최면이라는 말이 처음에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그래서 다른 말로 마인드 컨트롤 이런 얘기도 쓰고, 마인드 컨트롤도 최면이라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마음을 조절한다. 히프노시스란 말이 좀 사회적으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한국에서 뇌후 뭐 이렇게 많이 또는 뭐라고 그래야 돼? 참선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 그건 마음 조절, 마음 수련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꿀 수 없다고 했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최면에 들어가는 것,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 즉 마인드 컨트롤로 깊은 최면 속으로 유도함으로써 잠재의식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잠재의식과 대화해서 잠재의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내가 내 마음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걸 잘 연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꾸게 할 수 있어. 마음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로 마음 바꾸라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잠재의식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의식의 세계로 떠오르지 않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라는 건 옛날 일이라 저 안에 들어가 있어. 기억이 안 나. 그러나 정보는 저장돼 있어. 여러분 옛날 5살 때 기억납니까? 간혹 한 가지는 날 수 있죠. 모르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꺼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잠재의식 깊은 초면 속에 들어가서 5살 때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자 선생님 5살 때로 돌아갑니다 라고 명령을 하면 5살이 돼요. 그때가 돼서 그때가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전혀 보통 때는 생각나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건 러닝 마인드 컨트롤,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얘기하고 배우려면 힘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만 하는 거지 실제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우선 말로 오늘 얘기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또 필요한 사람은 와서 요청해서 그 기술을 실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로드랜드에서는 지금은 학교를 닫았습니다만 최면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과 줄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배울 수는 있어요. 어쨌든 깊은 최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응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응시법과 이완법이 있는데 이완법도 있지만 응시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이완법을 배워야 돼요. 이완법을 훈련하고 나서 근데 이완법 하면서도 응시법과 같이 합니다. 응시는 뭐를 쳐다본다는 뜻이고 이완은 그러면서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니까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응시를 이용한 주의 집중과 이완을 통해서 응시에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마음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활발하던 두뇌 활동이 점차 안정되면서 알파가 발생되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제 요 얘기는 그 파장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눈을 통해 느끼던 감각이 생각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눈을 통해서만 보았지만 한 번 본 것은 생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할 수 있죠? 옛날에 애인과
바닷가에 갔던 추억. 눈 감고 보면 그때 모습이 생생히 떠올라. 색깔까지, 냄새까지 나요. 생생하게. 생각을 통해서 느끼게 되면서 일반의식의 활동은 줄고 잠재의식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잠재의식과의 대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엄청난 정보를 다 접할 수 있어요. 명령에 따라서 5살 때로 갑시다, 4살 때로 갑시다, 막 났을 때로 갑시다, 20살 때로 갑시다. 명령 없는 대로. 우리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도 컴퓨터 그쪽에 누르는데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건 나왔지만 이거 아까 그럼 차트를 한번 봅시다. 보고 자, 차트 나와라. 나왔잖아요. 아니다. 강의 요람 나와라. 딱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이것이나 우리 뇌에서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떠올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잠재의식의 명령. 아까 5살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구와 있었습니까? 누구랑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빌어먹을 놈, 그냥 빌어먹을 놈이 아니고 벌어먹을 놈이다 라고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고 암시는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돼. 빌어먹을, 벌어먹을 놈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고쳐질 수 있어. 윤리, 도덕에 어긋나면 안 돼. 저 사람 옷을 벗겨라. 예를 들어서. 옷을 벗어라. 이건 안 돼요. 명령해도 안 들어. 윤리, 도덕에 어긋나니까. 윤리, 도덕에 어긋난 명령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치료가 날 때에는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몇 점이죠? 자, 가장 최면에 잘 들어가는 것은 글쎄 소리로도 최면시킬 수가 있고 냄새로도 최면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맛, 물질을 먹여서 최면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잘 되는 건 빛입니다. 빛, 눈. 그러니까 최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필요한 거죠. 원래 히프노시스라는 건 잠이란 뜻입니다. 잠. 우리 최면을 히프노시스라고 그러죠. 잠든다 그런 뜻입니다. 잠. 왜? 최면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눈 감고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잠드는구나. 그래서 히프노시스라고 얘기했는데 잠드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졸리는 것처럼 돼야 최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명령에 따라서. 그럼 대부분은 졸리는 현상과 같아. 그래서 그 졸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졸릴 때 언제 졸립니까? 피곤할 때 졸리죠? 예. 졸리는 현상이 최면인데 멀쩡한 사람을 금방 졸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멀쩡히 있는 사람을 금방 졸리게 만들어 잠들게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곤하면 졸립죠? 많이 이러다 보면 또 뭘 많이 공부하다 보면 피곤해. 눈이 감겨. 자기도 오고 졸립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자극,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브레인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빛이 그냥 들어오면 별로 피곤하지 않아. 근데 이걸 어떤 각도로 해서 쳐다보면 금방 눈이 피곤해져요. 즉, 한 20도 정도 각도, 높이, 20도 정도 높이 있는 불을 쳐다보면 빨리 피곤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최면시킬 때는
그 사람은 앉아있고 최면을 유도한 나는 서 있어야 돼. 나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너를 이렇게 쉽게 뜰 거 아닙니까? 쉽게 뜨기가 힘드니까 고개를 들어. 고개는 못 들게 하고 턱을 내리게 하고 오면 눈이 흰자가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저기 있는 20도 상방을 쳐다보는 겁니다. 20도가 제일 좋아. 20도 상방. 이게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자기 최면 6단계. 뭐 자가 최면, 자기 최면. 자기 최면은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일반 의식의 수면. 이게 보통 정신 상태죠. 이따가 벌써 금방 어디로 가버렸네. 왜 이렇게 일반 의식의 수준에 있다가 이 1, 2, 3, 4, 5, 6 잠재의식 6단계 있죠? 그런 것처럼 1.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 예, 눈꺼풀이 필요해야 눈도 필요하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몸이 필요해. 몸이 이완되고 몸이 이완돼서 마음이 이완되고 마음이 이완되면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잠재의식이 최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6단계. 그래서 이걸 자기 최면 6단계라고 하는데, 자, 첫째,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그 방법이 있어요. 주의 집중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혼자 있어야죠. 앉거나 누워서 해도 좋고 앉아서 해도 좋고 뭐 비스듬히 누워 있어도 좋고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옷도 편안한 옷을 입고 주의 집중 도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화기도 끄고 뽑아놓고 꺼놓고 저도 이제 전화기 껐잖아요. 강의 중에 전화 오는 건 안 받으려고 셀로폰 자면종 다 꺼놓고 시해등도 끄고 똑딱똑딱 소리도 안 나게 시해도 꺼버리고 문도 닫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릴 수 있으니까 약속도 하지 말고 아예 집 문을 닫아버려야 되죠. 여기까지 와서 두드리면 곤란하니까. 저도 이제 최면 치료 예약을 하면 그 전 1시간 뒤에 1시간은 예약을 안 받습니다. 사람이 못 오게. 나는 예약제로 해요. 한의사도. 뭐 무조건 찾아오는 사람 받기는 하지만 예약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끼리 아픈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 하는 얘기 내가 달라야 되는데 이 사람 놓고 이 얘기 하다가 저 사람 놓고 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좋다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저 사람이 기다리는데 이 사람으로 나쁘다고 해놓고 그 사람 반대 이 사람한테 좋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분리하는 겁니다. 환자도 안 만나게. 그런데 이제 예약 없이 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야 문 두드리지도 않죠. 최면 중에 문 두드리면 그것도 힘들어. 거기다 써놨는데도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치료 중입니다. 뭐 해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끄고 미리 대비를 하고 주의 집중에는 어떤 하나의 물체를 응시하는 방법이 좋은데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밝은 빛이 가장 좋아. 뭐 그림도 좋고 어떤 한 점을 응시해도 좋고 제 오피스에 오면 한의원에 오면 그 사방에 검은 점을 그린 그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사방에. 왜냐면 내가 의자에 앉아서 혼자 있을 때
최면에 들어가고 싶으면 딱 쳐다보면 그게 딱 보여요. 이쪽에서 보면 보이고 의자 이리고 보이고. 그래서 딱 보면서 그냥 즉시 1, 2분 내에 나는 최면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1, 2분 내에 안 되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연습을 자꾸 하면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는 소리를 하는데 노력하라는 소리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야, 너 노력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 여러 번 연습해. 연습하라고 해야 됩니다. 말이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는 노력한다는 소리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연습하라고 그러지. 연습하면 됩니다. 노력하세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노력하세요 소리는 안 되는 때가 힘써서 해라 그 뜻인데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불꽃은 주의 집중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든가 이런 전등불을 보든가 하나 보든가. 자, 이완을 위해서 심호흡을 이제 의자에 앉아줬고 편하게 앉아줬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심호흡은 방법이 없어요. 깊게 들이쉬었다가 서서히 품는 겁니다. 하고 내쉴 때는 코를 꼭 안 해도 돼요. 했다가 천천히 입으로서 들이쉴 때는 3초 걸렸지만 내쉴 때는 30초. 천천히 완전히 내뱉어.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완전히 내뱉어. 2-3번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왜 한참 싸우는 사람한테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잔 주죠? 권투 선수 한참 싸우고 왔어. 막 가슴이 뛰고 올 때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숨쉬기 하죠? 숨쉬기 하잖아. 그 코치가 호흡을 해야 그게 안정이 됩니다. 많이 들어마시고 이걸 하면 이제 전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한 물체를 3-4분 동안 계속 쳐다봐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눈이 뜬 채로. 물체는 눈으로부터 한 20도 위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응시가 끝나면 다 끝난 뒤에 그대로 다시 심호흡을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2-3번 한 뒤에 생각을, 이게 말할 필요도 말로 해도 좋지만 생각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생각을. 촛불을 보면 생각으로. 근데 이것을 먼저 외워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이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놔야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면. 촛불을 보면 나의 눈꺼풀은 무거워진다 라고 생각을 한 뜻입니다. 아주 무거워진다. 정말 무거워진다. 너무너무 무거워져서 촛불을 응시할수록 나의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 눈이 감긴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이 감긴다. 같은 말을 2-3번 했어. 눈이 감긴다. 같은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이제 눈을 뜰 수가 없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깊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깊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또는 깊은 최면 속으로.
그리고 있으면 진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눈이 감긴다 했으니까 눈이 감기는 단계 두 번째. 눈이 감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눈이 실제로 감기는 겁니다. 물체나 촛불을 응시하면서 몇 차례 반복해요. 잘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야. 연습하는 거야, 연습. 눈이 감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을 해, 여러 번. 그러면 노련해질수록, 연습을 많이 할수록 반복 횟수는 줄어듭니다. 여러 번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기까지 3번, 4번 해야 됐는데 여러 번 연습하면 이제 한 번만 해도 돼. 나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왜? 나는 많이 했으니까. 수없이 연습했으니까. 난 다른 사람 못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건 믿느냐 마느냐 얘기지만 나는 계란 위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 그러니 못 걸어가죠. 그러니 못 걷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100%. 1%라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자, 그건 그때 얘기하고,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운 힘을 느끼게 될 것이고, 원하면 언제나 눈이 감깁니다. 여기까지 1분 걸릴 수도 있고, 한 2, 3분, 처음에는 3분 걸릴 줄 몰라. 한 1, 2분이면 충분해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1분, 2분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뭐 다른 거 할 때는 금방 지나가도 이럴 때는 긴 시간이에요. 더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졸리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이 작고 눈꺼풀이 꺼지려고 하면 더 계속할 필요 없다 그 소리입니다. 눈이 감기면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에게 주는 신호 말을 해야 돼. 신호를 해줘야 돼. 자, relax now, relax now. 그래도 좋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라.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될 수 있으면 짧으면 돼요. 근데 즉시, 지금 이 소리를 꼭 해야 돼. 즉시 지금 소리를 안 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줘야 돼. 지금, 즉시, now. 그렇지 않으면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10분 후에 들어가라. 그럼 10분 해야 돼. 그러니까 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최면시켜놓고 나는 떠나는데 내가 떠난 뒤에 10분 후에 최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최면시킬 적에 자, 당신은 10분 후에 깊은 최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가. 그 사람 가만히 놀다가 갑자기 10분 후에 최면 속에 들어가죠. 이때는 우리는 10분 후가 필요 없죠. 즉시 일어나야 하니까 즉시, 지금, 즉시, now 이런 소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relax now 이런 소리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6개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몸의 이완 단계. 자, 눈이 감기니까 이제 몸을 이완시켜야 돼. 마음이 이완돼야 이제 최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눈이 피로하고,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이완돼서 최면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몸의 이완 단계. 다음에는 몸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몸이 이완되라. 그게 아니라 몸에 있는 근육들이 다 이완돼야 돼. 늘어져야 돼. 왜? 그냥 몸이 이완되라. 그게 아니고 다 하나씩 하나씩. 자, 먼저 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 다리의 발가락으로부터 엉덩이까지 모든 근육이 이완된다. 여러분, 왼쪽 다리의 처음에 오른쪽 다리 발가락으로부터 엉덩이까지 모든 근육이 이완됩니다. 한 번만 여기 써놨지만 또 오른쪽 발가락부터 엉덩이까지 이완된다. 이렇게 만지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그 다음 왼쪽 다리의 발가락으로부터 엉덩이까지 근육이 이완된다. 왼쪽 다리 발가락으로부터 근육까지 이완된다. 양쪽이 모두 이완된다. 그러면 뻣뻣하던 발가락이 탱탱하던 근육이 점차 느슨해지고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와. 배 근육. 배의 근육이 이완된다. 가슴 근육이 이완된다. 호흡하는 근육도 이완된다. 이건 한 번 써 있지만 서너 번씩. 이때 가슴 호흡이 점차 느려지게 되고 가슴 호흡에는 숨 쉬고 우리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슴을 올리면 이렇게 숨 쉬는 거하고 가슴은 가만두고 배로 배가 볼록볼록은 이게 푹 쉬고 숨 쉬고 가슴 호흡이 점차 느려져. 왜? 이완시켰으니까. 이제 복식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면 복식호흡을 하는 거야. 어떤 이는 최면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면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점차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도 심장 박동 수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면 속에 처음에는 숨을 1분에 10번, 11번, 13번 쉬다가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면 숨을 2번, 3번 이렇게 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어지게 돼요. 심장도 처음에는 1분에 70번, 80번 뛰다가 몸이 안정되면 50번, 60번. 심장이 많이 뛰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너무 많이 뛰면 힘들죠?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고 그래서 않지만 마라톤 같은 거 뛰는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져야 돼. 뛰면 심장이 막 100번, 200번 뛰면 숨 막혀서 죽어요. 못 뛰어.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우리는 70번 뛰게 그럼 50번밖에 안 뛰어요. 그 사람이 죽거나 막 달릴 때 그때 70번 뛰어. 이게 신체적으로 마라톤 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따로 있어요. 연습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됩니다. 연습을 하고 그랬죠? 노래 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가 있으면 등의 근육이 이완된다. 어깨 근육도 이완된다. 목 근육도 이완된다. 그럼 목 근육이 이완되니까 고개를 떨구게 되겠죠? 떨구게 되겠지. 몸도 이렇게 되고 팔도 늘어지고 등과 어깨, 목 근육들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 팔. 오른팔 어깨에서부터 손가락까지 근육이 이완된다. 왼팔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근육이 이완된다. 여러분, 점점 깊어짐에 따라 얼굴 근육도 이완된다. 얼굴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느슨한 상태, 잠든 것 같은 상태로 되는 거죠. 릴렉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릴렉스 나우 또는 깊은 최면 속으로,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즉시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야 듣습니다.
아니 병사들도 차렷 열중서 그러잖아요. 지들 혼자 차렷 열중서 합니까? 차렷 열중서 경례 똑같아. 우리도 렉스 나 명령해야 돼. 그래야 몸이 말을 듣죠. 잠시 후 얼굴 근육들이 이완되고 표정도 사라지고 무아의 상태.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 무아 상태 있죠? 무아 상태는 잠자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어떤 사람은 미소를 띌 수도 있고 그런 상태. 그러면 이제 몸이 이완된 거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이완시켜야 돼. 몸은 이완됐지만 내 마음은 아직 이완 안 됐으니까. 자, 이제 깊은 최면으로 들은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이완됐으니까 다음을 생각으로 말하며 3번 반복합니다. 생각으로. 자, 나는 지금 더욱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더 깊이, 아주 깊이, 깊은 최면 속으로. 라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많이 연습이 되면 그렇게만 해도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해도 처음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 깊이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각으로.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좋은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자, 나는 지금 에스컬레이터 맨 위에 서 있다. 마음은 눈으로 봅니다. 보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에서 0까지 거꾸로 셉니다. 최면 들어갈 때는 거꾸로, 깨어날 때는 올바로 세야 됩니다. 자, 계속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간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10, 점점 아래로 8, 아래로 들어간다. 7,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6 들어가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이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10, 아래로 내려간다. 9, 깊은 최면 속으로. 8, 더욱 깊이. 7, 더욱 깊이. 6,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5,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4, 깊은 최면 속으로. 3,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2,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1,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0, 바닥에 내려섰어요. 0 하면서 바닥에 내려서는 것을 상상을 해. 마음속으로 바닥에 탁 내려서. 또 만약에 엘리베이터 탔다면 10층에서 아래층까지 가는 거야. 응? 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여기는 10층이다. 9, 9층 깊은 잠재욱 속으로 8층이 됐다. 좀 더 깊은 잠재울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한 번 해도 잘 안 되면 갈아타. 다음 더 깊이.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또 타요. 이걸 3번 이상 반복해. 에스컬레이터 싫으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해도 좋고. 암시 이런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마음 이완됐어. 그러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명령을 해야 돼. 이제 적어도 얕은 수준, 많이 여러 번 경험을 한 사람은 깊은 수준 최면 속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깊고 어떤 경우는 얕지만 잠깐 더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몇 번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만으로 원하는 장소에 와서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갔는지 그래서
생각으로 이제 좋아하는 곳을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맑고 넓은 호수, 파도 치는 바닷가, 시원한 산정, 낚시나 보드 타기, 지구 아늑한 거실 등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지 여기 썼는데 가장 좋았던 때를 생각해요. 야, 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나갔을 때가 굉장히 좋더라. 사랑하는 사람과 나갔을 때가 굉장히 좋더라. 뭐 생각하면 거기를 생각해. 나는 지금 산타모니카 피어에 나와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보여요. 파도 친 게 보이고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 게 느껴져. 깊은 초면에 들어가면 얕은 소면 쪽으로 들어갔어도 이게 잘 됩니다. 초보임에도 단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죠. 여러 번 하면 돼. 경험을 많이 하면 돼. 자꾸 하면 돼. 노력하는 게 아니야. 표면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하지 말고 표면 들어가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 번. 계단도 여러 번 내려가고 암시도 여러 번 하고 그럼 저절로 돼요. 절대 노력한다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력해라. 노력은 성공 어머니다. 나는 그 말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노력이 성공 어머니입니까? 반복. 여러 번 하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거 안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정한 말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나 곧 들어갈 거야. 예, 들어가고 있다. 예,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야지. 나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 너희만 너 못해.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지 말고 야, 너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넌 믿어. 우리 아들 능력 있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거꾸로 기분 나고 와이프하고 또는 남편하고 기분 나게 싸웁니다. 멍청하게 밖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들어온다고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여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 또고 들 때까지 해. 그럼 틀림없이 돼. 당신은 많이 여러 번 안 해도 될 거야. 누구는 뭐 한 번에 되는 사람 있나?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여러 번 하는 거야. 당신은 더 빨리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멍청하게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하고 생각해보세요. 다르지. 누가 사랑받는 아내고 남편이 되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아내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구나. 와이프가 남편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그래 아주 멍청하게 막 지까지 있는 얼마나 잘나서 반드시 그러죠.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전에 내가 한 10년도 더 됐어요. 한 15년 됐을까? 15년 더 됐네. 한 20년쯤 됐네. 아들이 한 18, 20살 때니까 무슨 일 때문에 차량 때문에 그랬나? 중대한 잘못을 했어요. 큰일이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서 그래? 야,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너만 잘못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잘못해. 그런데 이 잘못은 해결은 내가 해야 돼. 네가 해결 못해.
그러니까 아빠가 있잖아. 영영아,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대신에 이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잘, 응? 앞으로는 잘해. 그러면 돼. 걱정 마.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몰라요. 막 이 멍청한 놈 그런 소리 나오려고 막 입에서 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막 피해버렸어요.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뒤에는 아들이 나한테 조그만 일만 있어도 상의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신뢰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일생에서 제일 잘한 때가 그때라고 생각해.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 멍청한 놈 그랬다면 아마 지금 아들들 나보고 그냥 큰일 있어도 그냥 지가 하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일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의견을 묻고 나도 그렇게 하지만 한 번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요. 한 번 잘못하면 대신에 나는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각인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럼 내가 그때 때문에 저 사람이 충격받아서 저럴 거야. 참 미안하다. 막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걸 또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유능함은 여기 있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까 또 나왔어요. 연습하라. 노력하다가 아닙니다. 연습해. 해봐. 안 됐어? 또 해.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병을 치료하든 나쁜 버릇을 고치든 잘못된 생각을 바꾸든 공부를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든 감각을 박탈하거나 느끼게 하든 다 할 수 있어. 아프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나쁜 버릇 이거 고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 아까 얘기했던 빌어먹으려면 벌어먹으려면 바꾸는 거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잠재수가 한번 깊이 들어오면 명령으로 다 바꿀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건강해진다. 머릿속이 맑아진다. 나는 기분이 좋다. 두통은 사라진다. 나의 귀는 더욱 밝아져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시력도 좋아진다. 나는요,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어두운 불빛에서 오고 그랬는지 근시안경, 졸보기 안경을 40년을 썼습니다. 근데 15년 전부터 억력 벗었어요. 영주권 수습한다고 막 안경을 썼다 벗었다고 뭐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 와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눈이 좋아진다고. 당신도 안경 안 쓰고 있다고 80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역으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준다 그래서 나도 그대로 마사지도 하면서 나는 눈이 맑아진다. 좋아지네. 했더니 한 2, 3년 했다고 생각되는데 못 읽던 글자가 다 읽어. 그래서 지금 안경 없습니다. 안경 끼면 불편해. 그래서 안경 버렸어요. 선글라스만 있습니다. 내 첫 속에. 실제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나한테 오면 그런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력도 좋아지고 모든 감각도 좋아지고 오장육부가 정상화돼서 소화도 잘 되고. 자, 그렇게 한 뒤에催眠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날 때는 쉬워. 지금부터 난 5을 셀 것이다. 5을 세면催眠에서 깨어난다. 하나. 이게 거꾸로가 아니고 위로 오른쪽. 하나. 나는 5, 3절 이제 아주 건강해진다 하고 여기다가
자, 하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간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해도 바쁘면